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일, 8월의 첫날 금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 금요일인데 시장은 시원하게 얻어맞은 하루입니다.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지수가 양시장, 코스피가 3.9%, 코스닥이 4%, 급락입니다. 지금 지수 그림을 보시다시피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2단 채널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가 넘어가고 여기서도 21선 이 자리가 지켜지고 아주 아름다운 계단식 시세를 보여주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꽝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3316포인트를 못 보고 내려온 겁니다. 이건 못 보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초단기적으로는 제가 지켜서 한 번 좀 더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흐름은 일단 깨진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깨진 거고 상황과 지수 흐름 종목들에 대한 가벼운 금요일 콘텐츠니까 뷰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레벨이잖아요. 우리 시장이 대선 이후에 이렇게 기존의 요 채널에서 상단 채널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오늘 이 자리 못 깨지고 못 지키고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기존의 하단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3000포인트가 이번 여기가 트럼프의 관세 급락 저점 이후에 지금 채널 하단이 3000에 딱 걸립니다. 우리 시장이 초과 시세를 달성했던 이유와 지금 연결됩니다. 시장의 조정이. 현대 시장의 조정을 몇 가지 상황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첫 번째,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지연 우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증시도 조정 압박이 좀 생깁니다. 기술적 조정 양상이긴 하나 여기에 일단 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 세제 개편안 실망감입니다. 실망, 그리고 신경질적인 매도 물량인 거죠. 또 이러냐. 이번엔 다르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이런 우려감입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뭐 당정 합의된 정부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타이틀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당정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5000포인트 5000p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의 망국적인 자산시장 쏠림을 주식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는데 막상 정부안이라는 내용을 보니 배당 성향 40%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이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배당 성향 40%를 기준으로 갖다 대면 은행주고 뭐 지주사고 아무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이만큼 올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대주주들이 그만한 배당에 대한 니즈가 생겨야 되는데 최고 세율이 3억 이상이니까 뭐 100억 이상의 주식 보유 자산일 경우에 평균 배당 수익률 3% 이상일 경우 뭐 그렇게 되겠죠. 계산이 대략 35%니까 이건 지방세 합하면 38.5%니까 개인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5니까 49.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낮아지는 수준인데 이 시장은 실망이라는 거죠. 이 10% 때문에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고 그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배당 확대를 과연 하겠는가라는
라는 데 대한 시장의 의구심 내지는 이 실망감입니다. 그리고 10억에서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원복하겠다라는 거. 뭐 법인세도 지금 1% 다시 다 원복 인상. 그러니까 원래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전 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가 정권 양당 체제에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선 이것도 돌리고 저기서 저거 되돌리고 정책 연속성이 좀 없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정부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약간 깨진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실망감이 맞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일종의 시위에 가깝고 그리고 어쨌거나 기존의 뭐 이소영 의원 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 성향 35% 이상의 상장 기업에 대해서 최고 세율 25%의 분리과세 적용, 최고 세율.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대기업 오너 재벌 총수들도 충분히 이런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 판단했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집중투표제는 다행히 법사위 소위를 주중에 통과했는데 요거 일단 국힘에 필리버스터 하고 뭐 이러면은 7월 임시국회 또 넘겨서 8월 임시국회 또 다시 재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내용은 이 정부안이라는 거죠. 정부안, 당정합의 정부안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너무나 배치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무역 합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무역 합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법 개정 그리고 증시 제도 개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기획재정부 있죠.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 그 소위 위원들의 내용이나 이력을 쭉 보시면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옛날 운동권 386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진보적인 어떤 분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도 많고 그리고 기재부는 원래 국가의 예산과 살림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 이걸 담당하는 부처다 보니 세금을 대체로 증세하는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전 전 정부에서는 또 열심히 퍼주고 하더니만 지금은 또 약간 증세 기조에 서 있죠. 그래서 정부안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재부의 예전 뭐 모피아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보수적인 예산 재정 집행 기조를 기재부는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안은 이게 정부안이라는 게 기재부 안인데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기재부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예요. 이 기재부 안이 있고 이런 식이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 타이틀 자체가 얘기가 다르잖아 이렇게 시장이 실망하지만 이게 기재부안이라는 거죠. 기재부안이 제일 보수적이고 이 기재부안에 뭔가 명분을 주고 있는 의견들이 뭐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쪽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기획재정위원들과 기재부안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약간의 뭐랄까 증세안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한 이런 과표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나온 안이고 그리고 우리 이소영 의원이라고 지금 가장 증시 부양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뭐 제가 이소영 의원의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5%의 배당소득 최고세율
거기에다가 배당 성향 35% 이걸 시장이 기대했던 건데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 뭐 만족할 만하다라고 기대했다. 이게 어쨌거나 약간 스크래치 생긴 게 맞죠. 일정 부분 이소영 의원의 이 안, 시장이 기대했던 안이 훼손된 게 맞고, 그러면 합의했을 때 이 35% 최고 세율에 40% 배당 성향을 조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조율의 카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론입니다. 여론이에요, 여론. 왜냐? 이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국회 법안이 아직 발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재부 안, 그리고 국회 법사위 소위가 통과될 때까지 완전하게 법안이 체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정이 계속 될 거예요. 그 수정에 필요한 건 여론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의원실에 막 항의 전화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겠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투표제, 지금 7월 임시국회에서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묶여서 지금 집중투표제도 8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조정을 만들고 있고, 오늘의 시장의 급락이 뉴스 타이틀로 많이 나올 겁니다. 주말에 최대한 이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주말 제일 좋은 거는 주말간에 청와대에서 뭔가 약간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내용이 없다. 별 내용 없이 이번 주말을 지나간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약세장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현 이재명 정부의 이 증시 신화적인 정책 의지를 저는 믿고 지지합니다. 믿고 지지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주식시장 좋아지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와 그와 관련한 여러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시장이 분명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적인 해소를 기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안들이 지금 정치적인 행위라면, 일종의 정치 행위라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필요하고, 뭐 세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되는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의 정치 행위라면 이건 주식시장의 일종의 단기 노이즈가 되고, 이 노이즈 이후에 다시 안도감과 함께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테지만, 일단은 허니문 랠리가 완벽하게 끝난 신호가 오늘 나온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 정도의 강도와 속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 완화, 호전되더라도. 그러면 일단 저는 어떻게 보느냐, 금주말 이 내용이 제대로 뭔가 완화 보완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집중투표제의 7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거품이 되고 8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3,000 이하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3,100이지만 기술적으로도 우선은 3,100이지만 이 시장의 시위가 약간 조롱조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5,000P는 무슨 소리냐, 2,000P 다시 2,000P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대립 관계와 역학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런 항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의 조정이 이거 설마 3,000 깨는 거 아니야 하는 인지력이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좀 더 악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말 간 뭔가 정책적인 개선
기대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럼 다음 주가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3천 시도 3천 위협까지 이 3천 위협까지 내려오면 이 최선을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조정이 들어가 버리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주식들이 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책 모멘텀을 크게 받은 게 이제 금융 섹터랑 지주사, 저 PBR 이런 쪽 라인들인데 이게 다 실적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 쪽은 아닌 게 많죠.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또 일정 조정이 나왔고 이런 단기 저점들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말간에 뭔가 내용이 못 나오면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바로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사회적 합의와 함께 지금 나온 정부안을 좀 더 기존에 시장이 기대했던 이소영 의원의 안에 가깝게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반등 시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뭐 증권주로 대표되는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폭등을 했다가 충분한 조정 기간을 좀 더 소화한 이후에 좀 더 각도가 완화돼서 움직이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상황과 중장기적인 상황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를 너무 서두르러 들어가시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하지만 대통령의 입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가볍게 말을 바꿀 정도로 정책적으로 무지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의 물꼬를 트겠다. 그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겠다. 부동산의 이자 비용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하락이 오히려 주식 배당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므로 그렇다면 그에 관련한 우리나라 저평가 주식들의 향후 저평가 해소 기대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 제도에 대한 합의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번 주말간에 뭔가 혁신적인 이런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조정이 일시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매매 전략과 매수 시점, 그리고 포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나 혹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 등에 대한 전략을 좀 입체적으로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 8월에 지금 출발이 이렇게 좀 암울하게 오늘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세 기조가 깨지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황이 향후에 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아직은 미국 시장이 대대적인 어떤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기술적인 이제 조정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8월 위기설까지는 아니지만 출발 자체가 8월에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리스크 관리도 적절하게 하시면서 혹은 단기적인 우리 현금 전략 기준으로는 좋은 종목들도 단기 저점 매수도 주중에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활용하셔서 8월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바지 여름 휴가 보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